일단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의 개념은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없을 거야. 근데 혹시라도 좀 심화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문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기는 했어.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3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A가 학교, 편의점, 도서관 세 군데를 들려서 집으로 왔어. 집에 와서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편의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은?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를 난 중학교 때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심화를 안 하신 거예요. 알겠죠? 나 기억이 난다 이런 친구들은 심화 문제를 좀 풀어본 거죠. 예. 소위 그 중학생들이 푸는 빡센 교재들 있잖아요. 고장이니 블랙라벨이니 이런 거 좀 풀어본 거고 난 너를 통해 처음 들어본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안 한 거죠. 예. 원래 조건 확률은 중등 과정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물어보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고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야기하려고 밑밥을 까는 건데 확률의 덧셈 정리는 합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물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확률만큼 빼줘야겠지만 맞아요? 그 다음에 곱셈 정의는 곱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되게 복잡한 개념이어서 일단 조건 확률이 필요하니까 조건 확률 먼저 설명하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조건 확률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이미 일어났다고 간주하고 다시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묻는 문제예요. 그럼 이게 뭔 차이가 있냐? 그냥 사건의 확률을 묻는 거랑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가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본 공간이 좁아진 효과를 내는 거죠. 예. 일단 그림을 써볼게요. 예.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글을 나중에 쓸게요. 그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표본 공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안 똑같은데요, 선생님? 그러게요. 안 똑같네요. 네. 똑같냐? 똑같은 거 같죠? 네. 여기에다가 사건 A와 사건 B를 하나 때려 박죠. 네. 마찬가지고요. 자, 얘가 샘플 스페이스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얘가 A고 얘가 B예요. 보통 PB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죠. 수학적 확률의 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본 공간 내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건 맞고요. 맞고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 내의 모든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잖아. 그걸 분모로 잡고 사건 B의 원소의 개수를 분자로 잡아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개념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사건 A가 이미 일어난 상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싶은 거야. 사건 A가 이미 일어난 상태면 원래 표본 공간은 이게 이제 우리의 표본 공간의 모든 경우의 수가 이게 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사건 A가 이미 일어난 상태면 이게 일어난 상태니까 이 바깥쪽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너네가 B의 확률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의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바깥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글로 좀 적은 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자, 표본 공간 내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B 바 A 이렇게 읽습니다. B 바 A로 나타낸다. 이거고요. 처음 배우는 개념이죠. 조건부 확률이고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것도 처음 배우면 학생들이 P B 바 A와 P A 바 B를 존나게 헷갈리거든. 헷갈리지만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확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에 있는 거 뭐냐면 그냥 얘가 일어났다고 간주했을 때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사건이 이 P, B라는 놈도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P, B, 바, S 이걸 깔고 있는 거죠. 당연하니까 안 쓸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사건이 일어난다고 간주했을 때 이런 뜻인 거죠. 이런 표현 잘 쓰진 않으니까 지우긴 할 텐데 기호 사용 좀 익숙해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방금 배웠다시피 여기서 P, B, 바, A를 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분모에는 누가 와야 되니? NA가 와야 되는 거야. NS가 아니야. A가 발생을 했잖아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지? A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 발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세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는 N, A, 곱사건 B 이게 와야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표본 공간이 원래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인데 누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S에서 A로 축소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아,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구나.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자, P, B 바 A를 구할 때 방금 쌤이 말을 했잖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사건 A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NA를 적고 분자에다가 A와 B의 교집합을 적을 수 있다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수학적 확률을 사용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NS로 나누고 얘 또한 NS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당연히 값은 변하지 않았겠지. 그치? 근데 그리고 나서 얘를 잘 관찰을 해보면 분자가 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모가 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잖아? 요걸 좀 같이 외워주면 좋겠는데 이 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첫 번째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왜냐면 개수분의 개수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짓이잖아요. 두 번째 게 좀 거슬립니다. 왜? 확률분의 확률이에요. 아니 확률을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한다고? 이게 일단 충격적인 거지. 개수분의 개수가 아니고 확률분의 확률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둘 다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나요? 아니요.
둘 다 아셔야 되는데 내 말 잘 들어요. 내 말 잘 들어. 대부분의 문제들은 첫 번째 방법을 택하게 하겠니? 두 번째 방법을 택하게 하겠니? 두 번째예요. 확률분의 확률로 문제를 풀게끔 유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니네 머릿속에 점점 어떻게 하냐면 개수분의 개수로 조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점점 사라져. 점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결국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문제가 풀리냐? 개수분의 개수로 풀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확률분의 확률로 풀어도 풀리겠지만 그냥 빠르게 정답에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와 확률분의 확률을 둘 다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편중된 풀이를 하시면 반드시 큰 코 다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밑에 이제 봐볼게요. PA가 0.3이고 PB가 0.2예요. 그리고 얘는 뭘 준 거냐? 사실 합사건의 확률을 준 거 같은데? 맞잖아. 합사건 확률이 여사건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얘를 구해보란 얘기죠. 얘는 단계를 다 정해줬는데 사실 얘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얘예요. 얘 구하라고 하고 싶은데 너네가 잘 모르니까 이 순서대로 구하면 답이 나올 거야. 이런 뜻이지. 그치? 얘는 1-P 얘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0.4일 것이다. 그리고 이 0.4라는 확률은 합사건의 확률이니까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0.1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방금 배운 게 뭐였냐면 P, B 바 A 같은 거 구하고 싶으면 분모에는 PA가 오고 분자에는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오니까 방금 구한 게 0.3분의 0.1이었나요?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왜 확률분의 확률을 풀었냐?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개수가 나와 있으면 개수분의 개수로 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확률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게 일단 처음 만나는 독특한 지점입니다. 그 전에 확률은 다 개수분의 개수로 계산했기 때문이죠. 영역분의 영역으로 계산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체 시행 횟수분의 상대 도수로 계산하거나 이 각각 제가 얘기한 수학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었고요.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어보고 싶은 건 P, B 바 A인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P, B를 먼저 구하라는데 이 P, A 바 B라는 게 P, B분의 그러니까 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고 보면 돼. 그럼 바 앞에 있는 게 분자냐? 아니. 이렇게 곱사건이 냐 분자야. 얘가 0.2라는 얘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잖아? 그러면 이게 0.2 곱하기 PB란 얘기예요. 합사건 0.6의 확률을 구할 때 0.4에다가 PB를 더하고 여기에서 0.2 곱하기 PB를 뺄 거 아니에요? 곱사건 확률 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예, 그러니까 PB는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니? 4분의 1이니까 0.25라고 쓸게. 다들 소수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확률 덧셈정이 쓴 거야. 너무 빠르니? 안 빠르지? 예,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0.2 곱하기 PB라고 했으니까 0.05가 되겠네요. 따라서 P, B 바 A는 PA분의 이건 제가 당분간 계속 쓸게요. 아직 기호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가 될 거고 P가 0.4니까 0.4분의 0.05죠. 그러면 40분의 5니까 8분의 1 8분의 1이면 0.125겠네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덧셈 정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아직 쓰지 마. 이거 틀린 표현이니까. 알겠지? 니네가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이렇게들 많이 배웠을 거야. 이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확률 축에 곱해서 곱사건의 확률 구하는 거.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의 여부가 사건 B가 일어나는 가능성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인 거지. 대부분 안 주지 않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머니에다가 검정공 4개, 흰공 3개를 넣고 공을 연속으로 뽑기 시작하는데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처음에 검은 공을 뽑으면 그 다음번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올라가지만 처음에 흰 공을 뽑으면 그 다음번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내려갑니다.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영향을 줄 때 뒤에 얘기하겠지만 영향을 주는 사건은 두 사건은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영향을 주지 않은 사건은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잠깐 배운 그냥 살짝 언급한 곱셈 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기보다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죠. 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미 정의를 했잖아요. 조건부 확률에서 얘는 뭐였을 거냐면 이건 정의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맞잖아? 이렇게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걸 단순히 이 곱사건의 확률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또는 라고 쓸 수 있죠. 이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친구들? 이것도 이제 덧셈 정리와 연결해서 이 곱셈 정리를 별도로 외워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곱셈 정리는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졸라 당연한 얘기인데 잘 들어봐 내 말을. 이거 내가 읽어볼게. 얘 뭐라고 써있니? 너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알고 싶니?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야 라고 써있어. 졸라 매끄럽지? 그 전에 게 이상한 거야.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니? 그렇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돼. 갑자기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이상하잖아. 맞잖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는 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건데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지 왜 그냥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조건 확률 배우고 나면 오 이상하다. 이게 오히려 이상하고 이게 훨씬 매끄럽습니다. 얘도 보세요.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야. 엄청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딱히 외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네. 졸라 당연한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되니? 예.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고요. 막 외우려고 애쓰지 마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외우게 되니까. 알았니? 그냥 외워지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그럼 중학교 때 이런 거를 썼다며, 선생님. 이런 건 아예 틀린 겁니까? 아니라니까? 아니고. 이게 맞을 때도 있는데 언제 맞겠냐면 이 P가 P, A, B 바 A 이거랑 같으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같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순수하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과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네 한번 배웠었나? 한번 배웠었어, 확통을? 아니야? 예상해서 얘기한 거 답변한가요?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같지 않으면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독립과 종속을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의 뜻을 쓰고 이를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난 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질 때 이렇게 말을 쓸 수밖에 없잖아. 뭘 모르면. 조건부 확률을 모르면. 만약에 조건부 확률을 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P, B 바 A와 P, B 바 A의 여사건이 같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A를 B의 종속사건, B를 A의 종속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근데 제가 서로 종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왜 서로 종속이냐, 하나 종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이 종속의 관계는 A가 B의 종속이면 B도 반드시 A의 종속입니다. A가 B의 독립이면 B도 반드시 A의 독립이에요. 이 수식으로 다시 증명할 거거든요. 증명할 거니까 일단 증명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A는 B의 종속사건, B는 A의 종속사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알겠죠? 예. 독립사건은 서로 반대겠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사건 A의 발생 여부가라고 할게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가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겠지. A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건 방정을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겠지. 그죠? 예. 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입니다. 그리고 A를 B의 독립사건, B를 A의 독립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된 친구들? 그 다음에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영향을 준다,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결과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그 여부를 판정해보라고 했을 때 본인이 표본 공간 내에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영향 주겠는데? 안 주겠는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실제 영향을 줘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사건 B의 경우수가 줄어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확률만 변화가 없으면 영향을 안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확률이 일정하다는 뜻이지 진짜 상호관계가 아예 없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또 우리가 말로 들었을 때는 영향 안 미친다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독립이야 이렇게 하면 100% 틀려요. 100% 그냥 확률의 변화가 없다요. 졸라 영향을 실제 끼쳐도 돼. 근데 확률 계산을 해보니까 확률은 똑같이 나온다. 그럼 독립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예측해서 판정하시면 100패예요. 100패.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무조건 확률 계산해가지고 확률의 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걸 보니 독립인 모양이다. 확률이 변화하는 걸 보니 종속인 모양이다. 이렇게 판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배반 사건까지는 어떤 두 사건의 배반의 여부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 하지만 독립의 여부는 판단이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면 돼. 알았니? 알았어요? 이런 거고. 물론 너무 쉬운 건 판단이 되기도 하지. 어떤 거. 종속인 게 주로 판단이 되는데 독립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가령 제가 복권을 사는 사건과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 존나 종속 아니에요? 안 사는데 어떻게 당첨이 돼? 아니 이렇게 좀 되게 간단한 종속 같은 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확률을 직접 계산해가지고 확률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이게 아마 기억, 니은, 디귿 판정하는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동그라미 치면 100% 틀린다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벌써 어렵죠?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자, 그리고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얼마나 친절해. 맞아?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독립 사건은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직관적으로 하라고 돼 있냐? 안 돼 있어. 너네가 만약에 두 사건의 배반의 여부를 판정하고 싶으면 각각 합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면 이건 배반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독립사건은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이러면 이건 독립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인 거다.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해서 판정하라고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뇌피셜로 하지 말란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독립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 배반 사건과 종속 사건을 연결해서 자꾸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사실 맞는 명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반 사건이면 종속 사건이다. 배반 사건과 종속 사건을 이으면 옳은 명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왜냐하면 배반이면 A가 일어나면 B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A의 발생 여부가 B의 발생 여부에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잖아. 이게 당연한 얘기야. 배반이면 종속이에요. 근데 뭐 배반이 아니면 종속이라든지 배반이면 독립이라든지 막 이런 아류들이 존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냥 다 끄면 돼. 참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배반이면 종속이다. 그리고 이것의 대우 명제.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건 참이겠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맞잖아. 대우 명제니까 이건 참일 거 아니야. 이 두 개만 참이고 다른 아류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다 틀린 거야. 거기서 막 일어나 막 이러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옳은 명제 딱 하나만 기억해. 알겠어? 이것만 참이고 나머지 다 거짓이니까. 알았니? 자, 문제 봐볼게요. A의 명중률은 0.6이고 B의 명중률은 0.8입니다. A와 B가 동시에 활을 쏠 때 다음을 답.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아무런 말이 없는데 사실은 이 동시에 활을 쏠 때라는 표현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서로 독립이다라고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고 싶은 거야. 야, 일반적으로 양궁 경기 본 적 있어요? 양궁 경기 동시에 활을 안 쏴요. 중국과 우리나라 결승 많이 하잖아. 중국 선수가 먼저 쏘잖아. 그럼 이상한 걸 쏘면은 한국 선수가 씩 웃으면서 졸라 쉽게 쏜단 말이야. 근데 중국 선수가 10점을 딱 쐈어. 그럼 한국 선수가 진짜 표정의 변화 1도 없단 말이지. 여기서 화살 잘못 날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턴이 있는 형식의 스포츠의 경우에 상대방이 잘하면 내가 졸라 긴장하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래서 화살을 일부러 동시에 쏘게 한 거야. 물론 이거 말고도 변수가 많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의 힌트로 제시가 되는 거냐면 서로 독립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물론 이런 설명 안 해도 독립 아니면 계산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건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이렇다, 독립이면 이렇다라고. 이건 뭐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니까요. 그럼 0.6 곱하기 0.8이니까 0.48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뭐 이해되고 말고 할 게 없잖아.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이거는. 이해됐죠?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PA 곱하기 B의 여사건이니까 0.6 곱하기 1 마이너스 0.8이죠. 그래서 0.12가 될 겁니다. A는 명중하지 못하고 B는 명중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되니까 0.32가 되겠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네.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 정의, 확률의 덧셈 정의에 의해서 이게 되죠. 맞잖아.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4개를 깐 이유가 있어요. 얘랑 3개를 더하면 얘가 되죠.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4번처럼 푸는 친구들 뭘 사용하는 거예요?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1, 2, 3을 풀어서 합하는 친구들 뭘 이용하는 거야? 분할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잖아. A 또는 B가 명중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A와 B가 둘 다 명중하는 것과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하는 것과 A는 명중하지 못하고 B는 명중하는 3개의 사건으로 분할됩니다. 저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걸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표본 공간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뭐냐면 사건의 서로 종속과 서로 독립의 샘플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를 들 때 종속인 걸 예를 들 때 주머니에 검은 공 4개 있고 흰 공 3개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지? 복원 추출은 뭘 뽑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sampling with replacement라고 돼 있잖아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비복원 추출은 다시 갖다 놓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전자의 경우에는 독립이겠지. 확률이 계속 변하지 않을 거니까. 후자는 확률이 계속해서 변하겠죠.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맞잖아요. 네, 그래서 비복원 추출은 서로 독립이 됩니다. 아니, 종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원 추출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미 저 영문 명칭을 제가 왜 넣었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하니까 한자 잘 모르는 친구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저거 쓰는 거고 영문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률 계산한 것만 쓸게요. 얘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다? 독립이다라는 얘기죠. 복원 추출 상황은 독립이니까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해하겠니? 네. 두 번째, 비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독립이 아닌 거죠. 네. 얘를 이렇게 계산하거나 A 먼저 할까요? 네. 이렇게 계산하거나 혹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속이라는 얘기죠. 이런 비슷한 문제를 그래도 너네 주머니 비복원 추출 문제는 중학교 때 풀어본 적 있을 텐데 맞아요? 예, 그때 보시면 이런 기호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라니까? 볼래? 자, 예제는 쓰지 마.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검은색 공이 4개 있고 흰색 공이 3개 있다고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흰색이 나온 사건을 A, 검은 공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냥 하나를 뽑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연속해서 2번을 뽑고 비복원인데 흰색과 검은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흰색 먼저 나오고 검은색 나올 수 있고 검은색 먼저 나오고 흰색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먼저 흰색 먼저 나오고 검은색 나온다고 하면 처음에 7분의 3이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게 흰색이 나올 확률. 저기서 말하면 PA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검은색이 나올 상황은 6분의 4로 바뀌잖아요. 원래 이 상태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7분의 4예요. 6분의 4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분의 4의 확률은 사실 뭐냐면 P, B, 바 A를 뜻하는 거지. 사건 A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조정된 사건 B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긴 했다 이거지. 조건 확률의 기호를 쓰지 않았을 뿐이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하겠어? 오케이. 예제는 지워버릴게요. 보통 이 확률의 곱셈 정리 쭉 들어가면 학생들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졸라 싫죠? 다 알아요. 졸라 싫은데 그래서 이게 기말고사에 나온다니까. 기말고사에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이걸 낼 수밖에 없어. 아직 통계 쪽은 진짜 변별이 잘 안 돼. 배우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배울 때는 어려울 거야. 근데 문제 푸는 건 쉬워. 네. 근데 조건 방위를 잘못 이해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네. 자, 이건 뭐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이걸 증명하는, 그러니까 그 독립의 상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A와 B가 독립이면 각각의 여사건도 독립이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반대도 돼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에요.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하나만 제시하지 이걸 다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하나만 제시할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네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명제들은 대부분 참이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해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좀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 왜 독립이냐? 일단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 A와 B는 존나 독립적이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증명 못해요.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이게 이렇다라고 말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PA가 양수, PB가 양수라는 얘기는 공사건을 제외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건은 확률 0 나올 거니까. 알겠죠? 예. 자, 그럼 얘가 왜 독립이냐? 얘가 독립임을 증명해야 되죠.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P,
A 곱사건 B의 여사건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차집합 이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왜냐면 N, S를 밑에 다 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분자만 생각해보면 집합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PA라는 공통인수를 달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1-PB가 뭐야? B의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러면 이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계산된다는 얘기니까 이 명제에는 참이 됩니다. 방금 증명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금 증명했잖아.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A랑 B가 있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독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독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곱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독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독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단 하나만 확인되면 나머지 세 개 다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야. 얘가 독립이면 이란 말을 증명 과정에서 이걸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얘의 독립성을 증명하고 싶다는 것은 이렇게 증명을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얘는 1-PA 합사건 B죠. 확률의 덧셈 정리를 사용해 보시면 이거죠. 얘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 위에 독립 조건을 사용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곱사건의 확률 역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구나. 독립임이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여사건은 사실 상대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이게 증명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네 관계 중에 하나만 독립임이 증명되면 다 독립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A가 B의 독립인데 B가 A의 독립이 아닐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환법칙이 다 성립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도 줄 수 있다는 거지. 뭐라고 줘있냐?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야.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는 친구들? 근데 저 위에 1번, 2번이 증명이 된다는 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A, B,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독립성을 판정하는 게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중에 하나만 확인되면 나머지도 다 확인된 거라는 걸 증명한 게 1번 2번이야. 볼래? 1번이 뭔데? 각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을 취한 것도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2번은 뭔데? 각각을 여사건을 취해도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중에 얘가 독립임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얘 여사건 취해서 A와 B도 독립인 거죠. 맞잖아. 둘 다 여사건 취해서 A 여사건과 B도 독립인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을 취해서 A만 여사건을 취해서 A의 여사건과 B 여사건은 독립인 거죠. 저 1번, 2번이 두 개 증명한 게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 여사건이라는 건 상대적인 그냥 네이밍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 위에 두 개가 증명이 되면 이 네 개의 관계 중에 하나의 독립성만 확인이 되면 전체 다 독립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세 개 다 독립인 거거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P, A, 여사건, 바, B. 즉 B가 일어났을 때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독립일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나머지 다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독립이란 말은 얘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그럼 얘가 1-PA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PA는 B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재미삼아 1-PA 바 B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B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A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장난쳐놓은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이 3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3번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 애들이 증명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증명을 잘 못하는 이유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이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개의 관계 중에 단 하나의 독립만 확인되면 나머지 세 개도 자동으로 독립이다라는 걸 증명한 게 1번 정리와 2번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참여했고 얘도 참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요 세 개가 워낙 중요하니까 요 세 개를 좀 입력을 좀 하세요.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알았죠?